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염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동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확산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확산 속도를 왜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한 의사가 이거를 숫자로 정리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숫자들을 호주에 대입해서 제가 호주는 어떤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는 코로나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확연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닥터 에밀리 포터라는 분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십니다. And other people around the country are concerned about coronavirus and why every American should be, and really everyone around the world. 네, 저분이신데요. 이분께서 이 지금 화이트보드를 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위험한지를 숫자로 하나하나 표시해가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저도 엄청 섬뜩했는데요. 그거를 호주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뭐 감염률이라든지 사망률, 그리고 응급실을 가는 율, 이거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닥터 에밀리 포트가 제시한 미국 CDC 자료를 토대로 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과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퍼센테이지를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 어느 정도 주는지, 지금 만약에 CDC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자료를 토대로 숫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호주에서 발생하고, 호주가 잘 막으면 그거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낮아져서 안전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산된 숫자들은 가정이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감염자가 갑자기 확 다 감염이 됐을 때, 특정 퍼센테이지로 갑자기 확 다 감염이 됐을 때를 가정으로 해서 숫자를 계산한 것인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이쪽 의료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고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숫자를 나중에 보시고 나면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호주 총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는 약 2,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CDC에서 예상 감염률,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이렇게 퍼지게 되면 몇 명한테나 감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는데요. 약 40에서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40에서 70%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갭이 크죠. 40에서 70이면. 그리고 그러면 예상 감염 확진자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에서 70%인데 45%를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 포터도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CDC에서는 40에서 70% 정도 감염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45%만 잡아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5%만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2,500만 중에서 약 1,080만 정도가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1,080만 정도가 감염이 되는데요.
이 감염자 중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염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는 약 확진자의 20% 정도만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45%를 잡고 거기에 45%를 100으로 놓고 다시 거기에서 20% 정도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숫자는 약 216만 정도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호주 병원의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레드 플래그라는 그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병원 병상 수는 1977년에 1000개당 한 8.1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2016년에는 1000명당 3.8개. 상당히 악화됐죠. 그리고 2019년에는 1000명당 3.9개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7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느는 반면 공공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은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립병원을 제외하면 1000명당 2.6개입니다. 지금 가려서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사립병원을 제외하고 공공병원만 따진다면 1000명당 2.6개의 병상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OECD는 어떻게 되냐면 OECD는 평균 1000명당 이렇게도 안 보이는군요. 네, 4.7개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3.9개, OECD 평균은 4.7개.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못 쫓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자손 선생하고 얘기할 때마다 호주 정부는 GDP 성장률을 위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호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안 따라지죠. 물,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 공간인 주택 문제도 있죠. 교통 문제도 발생하죠. 이렇게 하면서 호주 보수 쪽에서는 사람을 더 이상 들여오면 안 된다. 이민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원네이션 파티의 폴린 헨선은 아예 막아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때까지는 아예 유입을 막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자. 사회 간접 시설들을 이거를 확충을 하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용감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호주에 약 20만 명씩 매년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한 지금 죄송합니다. 수치를 까먹어 버렸는데 한 17만 명, 6만 명, 17만 명, 6만 명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그렇게 이민자 숫자를 줄였지만 임시 체류자 숫자를 또 그만큼 늘리면서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호주의 병상수는 1000명당 3.9개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병원 병상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명당 3.9개인데 4개라고 잡고요. 계산을 해보면 약 96,000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공병원이 한 62,000개 정도 되고요. 사립이 한 34,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96,0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감염자 중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략 확진자 20% 정도를 잡고 약 216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호주 전체의 병상수는 96,000개밖에 안 되죠. 택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병했을 때는 병상수가 이만큼 모자란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병상이 96,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응급실의 병상 수는 몇 개나 되는가?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응급실의 병상 수는 몇 개가 되냐 하면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인텐시브 케어 소사이티 센터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숫자가 몇 개냐 하면 약 96,000개의 병상 중에 2,000개
2,000개 정도만 응급 병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편이죠. 또 응급실 병상 수를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응급 환자가 그만큼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응급실은 뭐라 그러죠? 그냥 비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응급실을 가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응급실 경험이 한 서너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게 중증이 아닌 경우와 중증인 경우,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인 경우 한 번 하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 두 번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조금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요. 한 번은 제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 하나가 손님으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가는데요. 무려 5시간 정도를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요. 이렇게 지혈을 하면서 구급차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복도에 한 5시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알러지가 확 올라와서 급하게 병원을 갔었는데 무려 몇 시간이죠? 7시간인가요? 7시간, 저녁 9시에 가서 새벽 4시쯤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나고 그냥 집으로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텐시브 케어 응급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지금도.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 환자가 확 더 늘어난다 그러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이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숫자는 작은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감염자 중에서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대략 확진자의 2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16만 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병원 치료자 중에서 216만 명 중에서 진짜 중환자가 되겠죠.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가 하면 대략 병원 입원자 중에서 5에서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에서 10% 정도인데 보수적으로 가죠. 일단 5%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10만 8천 명 정도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10만 8천 명이 갑자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 치료장에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인원이 10만 8천 명인데 지금 응급실 병상 수가 몇 개냐면 2,0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택도 없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응급실로 몰려간다 그러면 2,000개의 병상수가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숫자를 보니까 이게 확 와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그냥 나다니지 마십시오. 이 확산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숫자로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10만 8천 명이 갑자기 이제 산소호흡기 필요한 사람이 10만 8천 명이 생겼는데 2,000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진행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목 타이틀을 좀 어정쩡하게 달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한 2,000개의 엑스트라 벤틸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00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를 갖춘 응급실 병상 계획이 4,000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개 있는데 2,000개가 더 엑스트라로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0개가 더 필요한데 2,000개를 더 늘리면 약 4,000개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4,000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죠. 병원 치료자 중에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인원이 10만 8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호흡기를 갖춘 응급실 병상수를 늘린다 그래도 4,0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4,000개인데 2,000개의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구해와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손 선생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에서 가져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총리가 그죠? 다이슨한테 산소 호흡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거를 잠깐 자순 선생이 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제조업체에다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도 자손 선생이 이렇게 트위터 한 거를 보여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다가 벤틀레이터 만들어내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국에다가 의료 장비를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벤틀레이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같이 힘이 세거나 그죠? 돈이 많거나 이런 나라들은 뭐 어떻게 좀 압력을 가하든지 딴 나라한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호주는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참 이렇게 좀 깝깝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발 요걸 좀 갖추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 기사는 발견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저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바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한 100만 개 정도를 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개를 가지고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 인원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단 키트를 가지고 와서 진단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응급 환자들이 급하게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응급실 병상수 그리고 산소호흡기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호흡기가 환자당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27명당 1개 정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27명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산소호흡기를 들고 누구를 살릴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태리하고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닥터 포터가 만든 그 영상에도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는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0명당 1개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50명 중에 1명은 살고 나머지 49명은 죽는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당부를 하시죠. 제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응급실 입원자 중 27명 중에 26명이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단순히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에게 이걸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병증이 심각한 게 아니고요. 물론 병증도 심각합니다.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게 이런 준비들이 없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flatten the curve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레딧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는 다스 포트라는 사람이 서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이시는 점선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스케어 시스템 카패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의료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26명당 하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응급실에 1명씩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따박따박 1명씩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만약 4,000개가 준비가 된다 그러면 4,000명 이상은 벤틀레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그 숫자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선 위쪽으로 표기된 저 빨간색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선 아래쪽으로 있는 분들은 그나마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위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다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래튼 커브라는 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 있는 저 빨간색 커브를 저렇게 파란색처럼 옆으로 눕혀서 이게 확진자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응급실에 오는 사람도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가 작으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이 호주의 이 헬스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로만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의료 분야의 수용 시설, 수용 인원을 확 늘려서 이 점선을 위쪽으로 올려서 확진자는 급진적으로 늘어났지만 의료 시스템의 용량을 늘려서 커브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브가 안정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죠. 그러면 호주는 그렇게 카패시티를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군함이나 아니면 컨벤션 센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임시 병상을 만들고 지금 의료 장비들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주도 마찬가지 그런 뭐 생활진료센터라 그러나요? 한국에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응급실도 좀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중에서 지적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응급병상 2,000개를 더 늘리게 되면 일반 병상 2,000개가 사라진다는 거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카패시티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임시병상들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든 아니면 주정부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임시로 뭐를 좀 만들어서 확충을 하면서 환자가 늘어날 것들을 조금 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벌금 물린다. 그죠? 그리고 단속하겠다.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실직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판에 그렇게 벌금을 때리면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냐고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사람들이 뭐 쫄겠죠. 인도 같은 경우는 대나무 막대기로 사람을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리고는 군대식으로 그죠? 쭉 세워놓고 앉아 일어서 이런 걸 시키고 있던데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의료 시설을 지금 우리가 막 확충하고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14일간 지금 그 호텔에서 지금 격리를 시키고 있는데요. 호텔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 라디오에서는 5성급 호텔에 있으면서 뭔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들어오는 음식도 그렇고 창문도 못 열게 하고 방 안에만 14일간 있으라 그러고 다른 편의들이 제공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뭐 뉴스에 보니까 옆방에서 도와달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사람들을 윽박할 것이 아니고 자가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격리를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편의를 제공해 줘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서 영상이 하나 떴는데 제가 봤는데 자가격리하는 사람한테 공무원이 이렇게 선물 박스를 갖다 줬더라고요. 생필품 박스죠. 그걸 열어가지고 방바닥에 쭉 깔아놨는데 엄청난 양의 음식이며 그리고 음료수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자가격리만 하라 그러지 공무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건을 갖다 줄 리도 없고요.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자꾸 지금 정부가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뒤에서 욕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부도 조금 뭐 생각을 달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이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는 최대한 그죠,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인종차별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었는데요. 길 가던 두 동양 여자분께서 지나가던 로컬 여자분 두 분한테 공격을 당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온 동양 X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요. 침을 뱉고 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받았고요. 골드코스트에서는 다짜고짜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거는 호주 뉴스에서 최근 보도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러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멜번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소셜 디스턴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혼식 장면을 하나 채널 7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에는 이렇게 눈을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딱 봐도 중동계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이런 장면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이렇게 중동계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난 아니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 영상에는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중동계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이 그 여성을 체포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스피딩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하는데 이 여성이 경찰에게 침을 뱉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굳이 저런 영상이 이렇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나?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분노를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들도 조금 조심해서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주절주절 또 말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